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크로스 사이트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까지 이제 프락시 설치하는 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제 프락시 동작 원리, 설치 방법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 크로스 사이트라는 공격이 어떤 것이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너무 길어져서 설명을 이번 영상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많이 없고. 근데 후배들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말이 좀 많다. 예, 근데 특히 설명할 때 누구니까 설명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뒤에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응용이나 뭐 좀 다른 방법의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앞단에서 그냥 화면에서 보여지는 또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뒤에 정말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 이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예,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 또 말이 길어졌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크로스 사이트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제 크로스 사이트라는 것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로스 사이트의 원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 크로스 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웹 브라우저 특히 이제 웹 세계에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언어와 그다음 서버 측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얘기는 곧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어떤 실행이 돼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만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죠. 웹 브라우저 안에는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크로스 하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보시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그림에는 없지만 개발자 이쪽에 있겠네요. 개발자가 개발해서 웹 서버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웹 서버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막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개발자가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가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동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런 거 있죠. 내가 어떤 단추를 하나 눌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창이 하나 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오픈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개의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에서 개발한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도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웹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 소스 코드가 일반 사용자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는 그 소스 코드를 여기다 올려놓을 때는 이 웹서버에서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소스 코드가 그대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해서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자바스크립트고 그거는 우리 HTML 코드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아마 좀 있으면 바로 보시게 될 거고 어쨌든 그렇게 개발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를 그러면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그 코드 말고 제3자가 어떤 그 코드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는 이 웹서버에서 하고 싶은 그 서비스에 맞는 코드만을 실행하게끔 올렸겠죠. 그런데 공격자는 어떤 코드냐 하면 어떤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 코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는 그 사람들의 컴퓨터를 탈취할 목적으로 이 코드를 악성 코드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에 공격자가 이제 웹서버에다가 어떤 코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사실 한 명이 아니고 아주 다수의 사용자겠죠. 다수의 사용자가 웹서버에 리퀘스트를 하면 개발자가 개발했던 그 코드 더하기 이 공격자가 넣은 그 코드까지 합쳐져서 3번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이 사용자가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와 공격자가 넣은 그 코드를 동시에 받아서 둘 다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크로스 사이트고,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이면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금 직전 동영상을 녹화했던 화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웹사이트가 있고, 이게 뭐 사실 그 공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취약하게 만들어서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라 그냥 일반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어떤 링크가 있죠.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크로스 사이트에 대해서만 이번 동영상에서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example 1을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은 똑같습니다. 프락시에서 옵션에 이렇게 앞전 동영상에서 제가 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켓 중에 리슨하는 소켓이죠. 이 프락시가 리슨하는 소켓에 여기에 8080에서 대기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도 여기는 프락시 선택만 할 수 있고요. 옵션을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옵션 들어가 보시면 프락시에 지금 127.0.0.1에 8080에 접속하겠다. 나는 여기에 있는 프락시를 사용하겠다라고 세팅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 브라우저에 접속되는 건 이쪽으로 다 접속이 됩니다. 기본적인 이 상황까지는 돼 있어야지 동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여기에 example 1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화면이 보여줬죠. 이건 영상에서도 같이 보셨던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모의 해킹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그 사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동작 원리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해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자세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자세히 봐서 이 리퀘스트 안에서 어떤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화면이 만들어졌느냐. 지금은 샘플이라 그냥 간단하게 이 화면만 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쇼핑몰에 뭐 이런 것 많은 화면들이 보이잖아요. 그 화면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있는데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 뒤에 이렇게 해커라는 글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이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포스트 방식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바디 부분,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이 바디 부분에 뭔가를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 방식은 여기에서 실제로 웹 브라우저에서는 볼 수가 없죠. 일반 사용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목적 때문에 get 방식보다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툴을 이용하면 어차피 다 보이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못 본다는 거죠. 브라우저만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는. 그런데 지금은 얘가 샘플용이라 get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get 방식이란 거는 URL 뒤에 물음표를 하고요. 보시면 URL 뒤쪽에 이렇게 물음표를 넣고 요게 키가 되고 요게 밸류가 됩니다. 네임이라는 키에다가 해커라는 글자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로 해커라고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커라는 글자를 지우고요. 제가 녹천이라고 보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파라미터를 그냥 바로 바꾼 거죠. 바꿨더니 녹천이라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파라미터는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공격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뒷단에 개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이게 동작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공격자들, 웬만큼 해본 공격자들,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모이킹 쪽을 몇 년 정도 해보셔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넣으면 바로 공격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게 뒷단의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엮여서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본질이, 뒷단에 서버단에 있는 본질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꾸면 바뀌는 걸로 봐서 요 파라미터 값이 1위로 넘어간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러면 이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HTML 코드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 뒷단에 보면 왜 그런지는 뒤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보는 방법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뷰, 셀렉트 된 건 없애고요. 누르면 뷰 페이지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리스판스에서 봤던 요 HTML 코드 있죠.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 내용이 그대로 요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헤더 부분은 안 보입니다. 헤더는 이렇게 프락시 툴이나 아니면 어쨌든 네트워크 패킷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가지고 봐야지 헤더가 보이고요. 여기도 무슨 플러그인 깔면 헤더까지 보이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HTML 코드고 요 사이에 요 부분에 글자가 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녹천이란 글자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녹천이란 글자 대신에 만약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코드는 이랬고요. 여기 요 뒤쪽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죠. 요즘 창이 뜬 거는 요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작한 겁니다.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공격자가 실제로 개발자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웹 브라우저 안에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실제로 그럼 이게 크로스 사이트도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가 있고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정말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들었을 때 그럼 이 시나리오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많이 멀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남의 컴퓨터를 탈취할 수 있을까가 아닌 수준, 그러니까 공격자들과 방어자들에게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도대체 이 뒷단에 어떤 것들이 돌기 때문에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라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제가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질문하시면 한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어쨌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하느냐는 거죠. 이게 왜 발생할까, 이런 현상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스 코드를 직접 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죠?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예. 소스 코드가 이 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소스 코드입니다. PHP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이게 화면이 여기 마우스가 잘 안 보여서 예, 툴을 하나 사용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PHP고 에코 한 다음에 PHP에서 에코 하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린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달러 하고 get 하면 get 방식의 리퀘스트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값의 리퀘스트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잠깐 뒤에 두고 여기 보면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화면에 바로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 한 다음에 hello라는 글자는 그냥 찍고 보여주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소스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hello라는 다음에 이 글자가 넘어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드에서 hello라는 글자 다음에 엔터 치고 PH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기에 사용자가 보내준 파라미터의 name이라는 값에 사용자가 보내준 값을 그냥 화면에 그대로 보여줘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상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사용자가 보내주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이제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원래는 이런 글자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에 넘어오는 게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은 신뢰 경계 안쪽이에요. 즉 이쪽은 공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서버 측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PHP. example1.php는 서버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음표 이 앞쪽을 공격자가 고칠 방법은 없어요. 여기다가 돌 던질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돌 던지는 방법도 사실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7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인젝션이라고 했던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기 앞쪽은 이 앞쪽까지 개발자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을 때는 이걸 고칠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요 앞쪽은 신뢰 경계 앞쪽, 신뢰 경계 안쪽 이쪽은 이제 개발자가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을 때는. 그런데 이 뒤쪽은 개발자가 좀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뒤쪽, 물음표 뒤쪽은 신뢰 경계 바깥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이 물음표 이 뒤쪽에다 대고 돌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커라는 글자에 개발자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자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격 코드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자가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 경계 바깥에서 넘어오는 이 해커라는 글자가 네임에 다 맞아서 해커라는 글자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맞아서 전달되는 이 글자, 담겨져 있는 글자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앞쪽 동영상에서도 기억나시죠? 장군 앞에 그 성을 지키는 사람 앞에 가서 나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지금 이 코드인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나 왕이야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떠한 검증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의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7, 80%가 이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인 거고요. 그러면 시큐어 코딩하는 개발자 막아야 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검증하는 코드만 넣는 게 사실은 이게 거의 7, 80% 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상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뭐 크로스나 어떤 거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일 때 어떻게 막아라 라고 막 나와서 복잡합니다.
근데 공격을 많이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 놓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는 공격자의 입장이에요. 공격자는 이게 이 뒤에 파라미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 파라미터의 모든 파라미터에다 이 뒤에다가 스크립트라는 글자를 넣는다고 해서 이거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크로스사이트 공격, 이거는 SQL 인젝션, 뭐 커맨드 인젝션, 뭐 권한 상승 이렇게 붙이는 것 뿐인 거고, 방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를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거의 7, 80% 공격이 무조건 파라미터 변조예요. 무조건 파라미터 변조. 그러면 실내 경계 바깥에서 넘어오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왜 첫 번째 동영상인가 거기서 한 거 생각나시는 건지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그 뭐냐면 그 CV 코드 그 오픈 SSL 서버 쪽에 생겼던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에서 왜 고칠 때 if 해서 이 왜 파라미터의 숫자 파라미터와 문자 파라미터가 서로 이상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지 마라고 하는 왜 그 if 문 하나 들어갔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구문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방어자 입장이었었고, 자 공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격자 입장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내가 글자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크로스 사이트라는 걸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방어자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공격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요. 방어자들한테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두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제가 공격자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서 진단을 해야 돼요. 물론 완전한 해커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닙니다. 쇼핑몰에 있는데 들어가면 파라미터가 수십 개예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마다 전부 다 이 크로스 사이트를 집어넣어 볼 거냐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방어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렇지만 쉽게 찾아지진 않아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서비스를 하나 만들 때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거기에 파라미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불가능해요. 그럼 뒷단에서 보안 장비에서 다 디텍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딱 이렇게 서비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서비스 중에서 내가 왜 인터넷을 다니면서도 요 경우에 크로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글자를 웹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글자를 하나 넣었어요. 그죠? 웹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글자를 하나 넣은 다음에 이게 서버로 넘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봤더니 넘어갔어요. 근데 그 글자가 그대로 다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글자가.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게시판이죠, 게시판. 게시판에는 내가 어떤 글자를 치면 그 글자가 서버에 넣어서 저장까지 해주죠. 지금 이 공격은 저장까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공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PC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저장되는 게시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글자가 넘어갔는데 그 글자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게시판 또는 어디 댓글 다는 거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서버로 넘어가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페이지를 볼 때마다 내 댓글이 막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에 저장된 그 글자가 그대로 그 사람들 PC로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댓글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댓글을 보는 다른 사람의 PC에서 내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들이 막 실행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게 해커라면 문제가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 PC들을 공격하는 코드를 집어넣을 텐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창 하나 띄우는 얼럿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뭐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악의적인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악성 코드 설치하는 거나 이런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른 서비스 어떤 거 있을까요? 검색할 때 왜 게시판 중에서도 뭔가 검색 기능이 있을 때 있죠? 구글도 그거 돼요. 자, 구글에서도 보면 검색할 때 내가 구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서 지금 이게 HTTPS를 쓰고 있어서요. 여기에 세팅을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HTTPS 통신도 되게끔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들면 또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그냥 상상만 해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게시판에 내가 뭔가 검색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학교라고 검색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학교라는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서버로 전달이 되겠죠. 전달돼서 서버에서는 이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 막 검색해서 그거를 내한테 내려주잖아요. 내려줄 때 왜 검색하는 것 중에 구글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많이 써봤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검색어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시키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에 대한 검색 결과는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학교라는 글자가 또 적히는 경우 있죠. 또는 그 검색 창에 내가 학교라고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학교하고 검색을 딱 누르면 검색이 돼서 쫙 내려오면서 요 텍스트장에 내가 방금 입력했던 그 학교라는 글자가 그냥 그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 학교라는 글자는 어떻게 되나요? 서버로 전달이 됐다가 그게 다시 클라이언트로 내려온 거죠. 요럴 경우에 요 학교라는 글자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잘 보시면 이거 외에도 실제로 쓰는 서비스에서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은 글자가 서버로 갔다가 그 서버에 저장이 되든 저장이 되지 않든 다시 내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서비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면 이 파라미터는 크로스 사이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거기에다가만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야지 딴 데다가 자바스크립트 집어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자 입장에서 제가 공격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국식으로 그냥 아무 파라미터 대고 막 때려 넣다 보니까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서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공격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영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가 넘어오는 것만으로 보고 뒤에 SQL 뒤에 이제 쭉 나갈 텐데 이때 공격자들이 그냥 막 넣어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뒷단에 어떤 기술이 있느냐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어쨌든 크로스 사이트의 기본 원리는 어떤 글자가 서버로 넘어갔다가 다시 클라이언트로 내려올 때 요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알았어요. 그죠? 첫 번째 문제점은 뭔지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 거는 알았고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코드부터 보면 여기에 여기 코드 보시면 이번에 좀 틀리죠. get 해가지고 name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name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보면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여기 보면 preg underbar replac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규식 가지고 replace를 하는 겁니다. 글자를 보시면 슬러시하고 슬러시 사이에 정규식이 들어갑니다. 정규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보안하시는 분은 정규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정규식을 알면 제가 이제 뒤쪽에 이제 시큐어 코딩 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편하게 막을 거냐, 라는 걸 설명할 때 정규식을 이용하면, 많이 편해지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회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규식이라는 거 아시고, 근데 지금은 정규식 특별한 걸 쓰지 않아서 그냥 일반 글자 그대로 썼어요. 스크립트란 글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글자를 없애라고 했어요. 쌍따옴표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란 글자가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슬러시 스크립트란 글자도 지워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그젠플 2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요 해커라는 글자 있죠. 이번에는 요 해커라는 글자에다가 내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어가 안 떠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보시면 자, 헬로하고 alt1이라고만 떴죠.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스크립트와 스크립트라는 그 사이에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동작을 해요. HTML 코드가 그 부분을 동작시켜주지 그냥 떨렁 이렇게 프로그램만 한다고 브라우저가 실행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유는 아실 거예요. 서버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어차피 없으면 공격 코드를 아무리 넣어봐야 실행이 안 되니까 개발자가 스크립트라는 글자 못 넣게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약간의 시큐어 코딩을 해준 거죠. 지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으면 공격을 정말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PHP는 일반적으로 언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죠. 그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공격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아무 글자나 해도 됩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P를 해도 되고 I를 해도 되고 I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대소문자를 제가 섞어 넣었어요. 섞어 넣고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요 부분을 한번 바꿔 넣어 볼게요. 그러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소스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대소문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넣은 저 부분을 우회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얘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마우스가 안 보여서.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우회됐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적으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 개발자 입장에서 얘 막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막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는 사실 안 돼요. 그 가이드 같은 데 보면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크로스 사이트일 때는 이 글자 막으세요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 막으면 다른 글자를 써요. 우회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도 3번, 4번, 5번, 6번 이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우회를 해라 라는 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걸 공부를 합니다. 해킹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개발자가 알고 거기에 맞는 스트링을 다 넣어서 막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이거를 간단하게 살짝만 설명드리면 일단 뒤에서 동영상 하나 더 만들겠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법을 블랙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막으면 안 되고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 입력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 안 되고 프로그램 코드를 이거만 입력해야 돼 라고 코드를 해야 돼요. 화이트리스트만 입력을 해야 되지 블랙리스트로 막 막으려고 하면 이렇게 막으면 다른 방법 찾고 이렇게 막으면 다른 방법 찾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동영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쭉 한번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동영상을 좀 잘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냥 크로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원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동작으로 원리로 이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고, 예, 나머지 것들은 다시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